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무서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중에 상승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대 하락이 발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급 역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코스피를 1조 3천억을 순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를 1조 3천억을 순 매도했죠. 자, 현재 기관 투자자는 배당락 시즌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반대로 이렇게 코스피를 주구장창 매수하는 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한국의 코스피는 오늘처럼 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도가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5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33%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정말 이상하죠. 다우지수도 어제 상승을 했고 유럽 증시도 대부분 이렇게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왜 나스닥 종합지수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이렇게 13%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4%대 급락이 나왔죠. 특히 테슬라 관련주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슬라가 주가가 13%가 급등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에 플러스 4%의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도 마이너스 4.43% 하락이 나왔어요. 특히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LNF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LNF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레포트도 나왔지만 저런 레포트를 써놓고 외국인과 기관은 고점에서 또 공매도를 치고 오늘도 주식을 매도했죠. 어제는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도 이미 13%가 급등한 다음에 빠진 거라서 솔직히 이게 내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플러스 0.62%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흥분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도 아침부터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살려고 준비하고 계셨죠. 물론 이건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개인만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사모하는 사모펀드와 연기금 역시 삼성전자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다? 미국과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금융투자가 지난주에 배당을 받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했는데 이 물량이 매물 소화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와도 한국 증시는 금융투자의 매물 소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승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었고 장중에 여러분 매동을 보셨나요? 분명히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지션을 보이고 있죠? 예,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조금 팔고 있으며 풋옵션에는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장중에 1조 원가량 순 매도를 보였으며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에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지수 하방 베팅인 곧버스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미국 증시가 막 신고가를 가고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고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한국 주식을 그냥 아무거나 매수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도 손실 볼 확률이 너무너무나 높았고 변동성 역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무려 50%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었죠.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25%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상방 VI가 두 번이 나오더니 이렇게 플러스 10%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와 진짜 롤러코스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막판 10분에 변동성이 무려 20%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 역시 오늘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윤석열 씨 테마주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15% 이상 급등이 나왔지만 장막판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하방 VI에 가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를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으면은 하루에 마이너스 23% 혹은 20% 이상 손실을 받고, 자, MBT도 보세요. 갑자기 상방에서 하방으로 VL을 찍어 누르면서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15%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그냥 보셔도 장중 변동성이 20% 이상이고 만약에 오늘 고점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마이너스 18% 이상의 손실을 받겠죠.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방 VI에 갔던 모든 종목들을 한 번씩 다 매도를 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MBT 제가 팔고 난 다음에 5초 만에 여러분 하방 VI를 가더라고요. 나 이게 너무 무서워. 여기서 그냥 팔았거든요. 왜? 내가 싫어하는 시간이 2시 50분이야. 2시 50분에 최근에 투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난 여기서 에라 그냥 손절하고 나가자 하고 팔았더니 바로 하방 VI 갔어. 애니 능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매수하자마자 위에다 바로 걸었는데 와, 내가 팔자마자 바로 또 밑으로 하방 VI 찍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씨 테마주들이 이렇게 모두 다 상한가를 갔는데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시간에서 상한가 다 풀렸어. 아니 오늘 상한가를 만 종목들이 장막판 1분 전에 상한가를 말아서 상한가의 힘도 약했고 지금 시간에서 다 빠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섹터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저렇게 많은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한 섹터에서 무더기 상한가를 가면은 힘이 분산이 되어서 절대 좋지 않고 마지막에 상한가를 간 녀석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아침에 투매가 발생할 경우도 상당히 높아요. 자,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 제 계좌를 보여드렸지만 저는 어제 스윙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목들을 다 정리하고 무포로 마무리를 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의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을 너무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장중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던가 혹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까지 계속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제가 주식을 다 매도한 다음에 시간에서 1% 이상 자화전자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다?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 출발.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다 종가 베팅을 하거나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식을 매수했죠. 왜? 미국이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상승 중이고 유럽 증시도 1%가 급등 중이야. 거기다가 미국의 주식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급등 중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코스피를 무려 1조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새해 들어서 개인만 이렇게 코스피를 순 매수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개인은 무조건 순 매수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정반대의 길을 갔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46개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프랑스 증시가 장중에 1%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환율은 1200원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시간에서도 풀 매수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개장된 지 1시간도 안 됐고 지수도 내리는데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풀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제 제 계좌를 보여드렸죠. 이게 여러분 증시가 말이 안 된다. 미국 증시가 지금 신고가 가고 테슬라 13%가 올랐는데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공매도를 풀로 쳤다. 거기다가 저는 배당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배당 나오기 전에 공매도도 쳤다. 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삼형제 보세요. 분명히 배당락 시작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5%가 빠졌고 어제도 3%가 빠졌고 그 전날부터서 계속 주가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 받으러 갔다가 이런 주식들에 물려가지고 정말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배당을 받은 다음에 배당락이 있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원위치로 안 돌아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대응을 짜놓고 배당주를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화전자 같이 배당락이 없는 배당주를 매수했잖아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네이버가 어제 바로 이렇게 저점을 깼던 것처럼 카카오도 내일 저점 깨로 갈 수 있고 최근 트렌드가 저점에 있으면 그 저점 무조건 깨버린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공매도 치면 오히려 더 먹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V자 반등을 노리지만 역용해라. 이거 오늘 여러분 공매도 치신 분 있나요?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공매도 치고 주식들을 다 찍어 누르는 게 그냥 눈에 봐도 보이거든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공매도로 찍어 누르고 SK 하이닉스 역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전에도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왔는데도 기관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자, 그때 JP모건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JP모건이 이렇게 대놓고 대량 매도를 하고 있었고 프로그램으로 지난번에 샀던 물량을 다 던지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랑 기관 양매도. 그리고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땠어요? 콜옵션을 사고 있었지만 지금은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고 선물을 1조 2천억을 매도하고 있어. 선물을 1조 2천억 매도하고 있으면 저거는 절대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런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장중에 북한에서 축포까지 쏴줬잖아요. 이렇게 동해상에 미사일까지 한 방 쏴주니까 오늘은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야 오늘 지수가 상방일까 하방일까? 형 그것도 몰라요? 오늘 누가 봐도 지수는 하방이잖아요. 봐봐. 자, 전날에 삼성전자를 JP모건이랑 UBS 등 단타 전문 창구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 프로그램도 장중에 단 한 번도 매수가 들어온 적이 없고 계속 매도 중이었어요. 선물도 1조 3천억이 장중 매도. 환율 장중에 1200원 돌파. 거기다가 마지막에 북한에서 이렇게 피날레까지 장식해주는 미사일까지 발사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꼬그라지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객관적인 모든 지표와 모든 시황이 하방일 경우에는 그냥 보이는 종목 아무거나 공매도 다 때리면은 다 먹습니다. 저 오늘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거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베스킨라빈스 서리온처럼 그냥 골라서 아무거나 다 쳤어. 거기다가 여러분 홍콩 할머니 오늘은 홍콩발 악재도 있었어요. 홍콩 항생지수 오늘 장중에 2% 이상 하락이 나오는데 얘네 왜 내렸다? 자, 중국에서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라고 밝혀서 오늘 홍콩 항생지수가 내렸고 거기다가 텐센트 홀딩스의 주요 주주들이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홍콩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빠졌죠. 자, 중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한다? 당연히 상하이 종합지수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악재 뉴스밖에 없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명언을 듣고 장중에 매수를 한 걸까요? 자, 보시면은 1시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이렇게 5천억 넘게 매수를 했고 결국 1조 3천억을 개인이 매수했어요. 어머 천재님 무슨 이야기예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를 7천억가량 매수했지 무슨 1조 3천억입니까? 아 여러분 이거는 시간의 단위가 블록딜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고 밑에 보시면은 분명히 5시 50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3천억 코스피 매수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 시나리오 말고도 오늘 천하제일 단타대회 증시 빅 이벤트도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에는 윤석열 씨가 과연 사퇴를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은 후보 단일화를 발표할 것인가 이런 증시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괜히 이렇게 여러분이 급등하는 급등주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계좌가 금방 박살날 수 있거든요. 자,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67%가 상승이 나왔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지금 이렇게 박살이 났잖아요. 그 뜻은 오늘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은 마이너스 13%의 손실을 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남 스틸에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일반인 투자자가 그냥 멋모르고 들어갔다가는 너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고, 막판에 막 안철수씨 관련주 이런 애들 막 상한가 가는 줄 알고 사람들이 욕심에 가득 차서 이런 주식을 매수했고, 결국엔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3% 하락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프로페셔널, 이런 전업 투자자 이런 분들이나 해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도 익절을 잘 못하거나 손절도 잘 못해서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추세가 너무 좋아 보여. 내가 지금 수익 중이야. 갑자기 내가 산 가격에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플러스 10%야. 더 끌고 갈까? 안 돼. 왠 줄 아세요? 이 이벤트 자체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오전 11시에 윤석열 씨가 뭔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는 건지 아니면 단일화를 진행한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1시 이전에 주식을 빠져나오는 계획을 짰습니다. 자, 경남스틸 홍준표 씨 관련주입니다. 레드준표. 과연 윤석열 씨가 사퇴를 할까? 사퇴를 하면 당연히 홍준표 씨 관련주는 날아갈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보시면은 6,500원 근처에 오면은 매수하고, 잠깐 슈팅이 나면 또 팔고, 요런 데 오면은 매수하고, 다시 나오면 팔고, 그리고 7,000원 넘어서는 절대 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장중에는 안철수 씨의 지지율이 20대에서 2위를 차지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철수 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철수 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시장도 분명히 출마한다 해놓고서 중간에 철수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나는 서울시장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할 겁니다, 안철수 할 거예요 했는데 철수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써니전자가 상한가를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 것 같지만 뾰로롱. 자, 시간의 단일가에선 이렇게 마이너스 3%의 하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에 이렇게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식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잡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하한가 잠겨버리면은 그 다음날 점화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본인은 한국 BNC가 내릴 때 매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을 확률이 높죠. 왜? 저 논리대로라면은 일동제약이 마이너스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을 때 본인이 그것도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종목에서 손실을 보거나 물렸을 거 아니에요. MBT도 마찬가지겠죠. 이 종목도 갑자기 비슷한 시간에 하방 VI를 갔는데 이걸 안 잡았겠어요? 한국 BNC보다 먼저 이렇게 투매가 나왔는데 먼저 이거 들어가서 이거에 물렸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같은 시간에 투매가 나온 애니능률도 들어갔다가 또 물렸겠죠. 저게 말이 안 돼요. 오늘 투매가 나오는 종목이 10종목이었고 반등이 저렇게 크게 나온 거는 한국 BNC 하나입니다. 앞에 거 9개를 제외하고 쟤만 선택해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국 BNC를 매수 매도를 안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MBT를 손절하자마자 5초 만에 하방 VI를 갔기 때문에 오늘 운은 여기서 다 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매수 매도를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운이 좋아서 탈출을 했는데 만약에 다음번에 또 들어가면은 분명히 내가 물리거나 내가 손실 볼 때까지 매수 매도하다가 손실로 전환될 거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진짜 감각이 좀 날이 서 있고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 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0.67%밖에 못 먹었지만 제가 나온 가격이 종가 직전이 45,950원이거든요. 제가 동진 세미캠을 나온 이유가 뭐다? 예, 프로그램이 매도 중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종가에 팔고 나온다, 이 시나리오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동진 세미캠 마이너스 5.6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안 챙기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잡은 자리가 저점이 아닐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밑에서 잡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면은 와, 못해도 10%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건 좀 오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안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홀딩했다? 오늘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제가 종가에 저렇게 주식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종목들 때문이죠. 자, 12월 27일 날 제가 매도한 종목들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를 가거나 그 다음날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이 나왔죠. 저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하나라도 홀딩을 했다? 그러면은 돈이 아무리 적어도 기본 마이너스 30% 20% 손실이기 때문에 못해도 100만 원 가까이는 손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런 종목들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12월 23일 날 이미 한 번 때려 맞았었어. 이미 이렇게 마이너스 150만 원 가량에 손절하고 나니까 그 뒤로 4일 동안 계속 때려맞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면서 수익을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럼프도 찾아옵니다. 물론 여러분, 저렇게 4일 동안 때려 맞았어도 11월달과 12월달 초까지만 해도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깨진 적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도 완전히 다 극복을 했고 1월달에는 깨진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연말에 저렇게 4일 연속 패배를 겪은 다음에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씩 계획을 짜봤는데 일단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연패를 끊어야 돼요. 단돈 1,000원이라도 하루에 수익이 나면은 거기서 마감하고 빨간불로 마감하는 거를 실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20만 원만 벌고 바로 매매를 중단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연패를 했을 때 뭐가 문제였나를 잘 생각해 봤어요. 자, 제가 4일 동안 손실 본 이유는 딱 3가지였습니다. 막판에 종가 베팅을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종목이 대주주의 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0%에서 12%대 급락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에서 종가 베팅을 했는데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5% 이상 빠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처음에 150만원 손실 봤을 때도 반 정도 회복하려고 다음날 빡세게 매매를 했는데 오히려 매매가 많아서 손실이 났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했습니다. 이제 종가 베팅을 하지 말고 느낌이 이상하면은 종가 직전에 내가 가진 주식을 시장가로 전량을 매도한 거야. 그래서 어제 동진 세미캠을 종가 직전에 매도한 것도 제가 슬럼프를 극복할 때 만들었던 규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하면 계속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종가 베팅이 아니에요. 종가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손실봤던 200만원 저거는 솔직히 문제가 안 돼. 금액적인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 200만원 정도는 연말에 쉽게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배당주를 매수합니다. 금액은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그리고 배당률 한 2% 정도만 되면은 뭐 바로 2%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배당으로 200만원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배당주는 배당락이 크기 때문에 배당락이 없고 현물 배당을 주는 애를 골라서 배당주를 노렸죠. 그리고 또 배당이 높은 주식을 공매도를 쳤죠. 그래서 자화전자로 배당도 먹었습니다. 약 100만원 이상 배당도 챙겼고 자화전자 하나로 수익이 120만원이 생겼죠. 그리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쳤는데 이것도 수익률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짜보면은 슬럼프도 의외로 빨리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손실 본 금액도 비교적 쉽게 복구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막 크게 때려 맞았을 때 어떤 방법을 쓴다? 오늘 뭐 써니전자라던가 까뮤이엔씨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녀석을 종가 직전에 매수를 합니다. 이거를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 하는데 상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 수익을 챙기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만약에 아까처럼 제가 150만원의 손실을 봤다? 그렇다라면은 내가 신용이라던가 레버리지를 써. 그래서 2,500만원 갖다가 레버리지 쓰면 5천만원도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으로 상따를 해서 딱 3%만 먹어봐. 그럼 바로 150만원 손실을 메꿀 수 있죠. 물론 수수료를 제외하면은 3.2%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저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올렸던 이 영상 있죠. 유료 강의 들었다가 퇴직금을 다 날려가지고 스탁론을 써가지고 한꺼번에 10억을 땡겨가지고 상따해가지고 그 다음날 복구시키려고
스탁론에 전화를 걸었는데 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이기 때문에 스탁론 적용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보다 수수료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 수익금에서 수수료를 계산해 보시면은 0.13%밖에 나가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그 다음날 갭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써니전자처럼 이렇게 플러스 3%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시간에서 급락 나오면은 이거 내일 못해도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으로 출발해요. 그럼 본인이 150만원 손실을 봤으면은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0으로 출발하니까 15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 그러면 손실금이 마이너스 350이 돼.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주식 100% 비중을 풀 베팅을 하거나 미수라던가 신용을 써가지고 확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이라던가 혹은 시황에 좋은 뉴스만 계속 보려고 해. 자, 여기 지금 WHO에서는 오미크론이 증상이 가볍고 팬데믹의 종결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WHO의 파우치 씨가 이야기를 했죠. 거기다가 막 지금 비트코인 보니까 비트코인도 떡상하니까 내일 주식도 막 오를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고요의 바다 관련주 위직 스튜디오를 산 다음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 종가 베팅을 했는데 고요의 바다가 넷플릭스에서 막 3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들으니까 와, 주말인데도 너무 막 즐거운 거야. 아침에 주식 떡상할 생각하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다? 아침부터 위직 스튜디오는 이렇게 마이너스 10% 가까이 큰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장중에 계속 주식을 보고 있었으면 매도도 했을 텐데 갑자기 장 시작하자마자 다른 집에서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택배가 이 집으로 잘못 왔다고 택배 넣으라면서 막 따져가지고 그 아줌마하고 실갱이하다가 손질도 늦게 해가지고 너무 큰 타격을 받아버리니까 진짜 일이 계속 꼬이고 주식도 손실이 이어지더군요. 자, 그리고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어제 제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왜 갑자기 돌을 누가 갖다 놨어? 그래서 골목길 들어가는데 저 돌멩이가 제 차를 찍어가지고, 와, 범퍼에 기스 났어. 저는 여지껏 차를 사고 단 한 번도 스크래치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으로 수익이 나도 그 다음날 바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주식으로 크게 수익 내는 것보다 일단 지뢰를 피하세요. 자, 비덴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나와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그냥 개인 꼬시기예요. 수급 보시면 분명히 외국인은 대량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해놓고 그냥 일반 창구를 통해서 매도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장막판에 매동을 보시면 전부 다 매도로 잡혀요. 그리고 비덴트가 장 초반부터 10%가 하락한 게 지수가 급락이 나와서가 아니라 바로 추가 상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비덴트처럼 적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을 하거나 혹은 스톡옵션 혹은 유상증자라던가 감자를 통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이런 이벤트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적자 기업이 급등이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전부 다 상승 중이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상승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내일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올랐던 안철수 씨 관련주라던가 이런 잡주들 아침부터 무조건 개파락입니다. 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고버스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수급이 집중되면서 상승이 크게 나옵니다. 만약에 내일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은 일반적인 주식으로 수급이 옮겨가면서 오히려 저런 정치 테마주들은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정상적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정치 테마주로 옮겨가서 거기서 또 한번 때려맞고 양쪽으로 양 싸대기를 맞으면서 계좌가 그냥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매도할 종목이 없다? 그럼 여러분 잠깐 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광진 시럽도 상한가 갈 것처럼 보여주고 동시효과 때 이렇게 그냥 쑥 빼버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추가적으로 4% 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유혹의 소나타처럼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주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 매도를 해도 일단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나면은 거기서 매매를 중단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최대한 적게 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철수 씨는 또 철수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항상 대선이든 서울시장이든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선거에서 항상 철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간에 후보 단일화라던가 또 선거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씨 관련주는 이런 리스크를 꼭 생각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한 섹터의 무더기 상한가를 주의하세요. 보통 상한가를 가도 한 섹터의 두세 종목 정도가 최고입니다. 그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애들은 그냥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려버리거나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섹터의 무더기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